한반도 및 국제 관련 뉴스 중에서 가장 내로라 하는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하노이 회담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요. 경향신문의 김진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산음동이라는 것과 동창리 시설에 대한 미국 측의 이단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암시나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북한 산음동이나 동창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언론 또는 그 미국 싱크탱크에서 그 상업용 위성을 통해서 그 내놓은 얘기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산음동은 평양시 인근에 있는 미사일 연구단지인데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 조립, 생산 또 시험도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특이 동향이 포착됐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3월 6일 국회 정보위에서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특이 동향은 물자 수송용 차량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 그 차량 이동이 왜 그 관심을 끄냐면은 북한은 이곳에서 미사일을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서 열차편으로 그 동창리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 또는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무스단 동해 발사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시험 발사를 해왔었죠. 네. 그래서 이 차량 이동이 그 일단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평안북도 그 동창리에 있는 서해 미사일 발사장은 북한이 2016년 2월에도 장거리 로켓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던 곳입니다. 예. 이곳에서는 미사일 발사대 위에 뭐 자재 같은 게 얹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치우고 엔진 구조물을 다시 조립해서 발사 준비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예상들을 낳고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가 현재까지 나오는 어떤 그 움직임인데요.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이 그 산음동과 동창리에서의 그 움직임 또는 이상 징후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달 27일, 28일 그 이전에 있었던 움직임들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북미회담이 결렬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북한의 어떤 그 미사일 시험이나 이런 걸로 다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예상과 맞물리면서 한미 양국의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요. 예. 그 차량의 움직임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 차량 안에 실린 물질이 뭔지 핵 관련 물질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 미사일 연구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드나드는 차량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죠, 최종. 그렇죠. 아무래도 위성으로 사진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커버를 덮어버리면 그 그렇겠죠. 속의 것은 찍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보충 질문은 하노이 회담 이전에 촬영된 것들인데 예. 결렬된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측이 특히 경고나 워닝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은 일종의 과장된 또는 의도된 뭐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김 기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 시작된 움직임이지만 네. 지금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종료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예. 작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번 하노이 회담까지가 한 8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8개월 동안에도 산음동에 무슨 트럭들이 계속 드나들고 뭔가 이상한 징후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었나요, 혹시? 그것이 그 공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 국면 중에 동창리는 네. 그 북한이 지난 9월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공동 선언에서 동창리는 북한이 스스로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곳인데 예. 이곳에서 다시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것이 다시 그동안의 과정, 그러니까 남북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이런 과정들이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섞인 거죠. 네. 그래서 예의주시하는 상태가 아닌 것 싶습니다.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것들로서는 예,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는 현상은 일어나고 있다. 예, 예. 여기까지 일단 해석하는 게 팩트에 근거한 거겠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얘기가 어디로 튀질 않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김 기자님 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유, 예. 자, 두 번째 궁금한 건 이 국면에서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예, 그게 추가로 미국에 어떤 위협을 주거나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북한의 미국 타격 능력은 지난 몇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예, 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아우 뭐 화난다. 우리한테 예. 미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이자. 그래서 예. 미사일을 설령 쏜다 한들 예, 예. 그게 미국이 또 한번 움찔하거나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는데 북한 말을 다시 들어야겠어.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킬 그럴 과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진행자께서 앵커께서 네. 타격 능력을 100% 완성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예. 북한이 2017년도에 여섯 번째 핵실험을 했고 또 두 차례인가요? 7월과 11월에 두 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당시에 북한이 핵실험 결과 열화 우라늄탄, 즉 수소폭탄 능력까지 확보했다는 어떤 평가는 별 이론이 없이 많이 나왔지만 대기권 재진입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습득을 했다고 하는 데는 약간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일단 우주 공간에 미사일을 쏴서 우주에서 움직인 다음에 다시 궤도권으로 재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재진입하는 기술이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상태였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북한이 추가로 ICBM 발사를 해가지고 미국 타격 능력을 완전히 입증을 하는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예. 그렇지만 북한이 이것을 발사한다면은 그것이 주는 함의는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걸 뛰어넘는 그렇죠. 지금까지 북미 간의 모든 대화의 프로세스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는 이런 더 큰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번 만나왔고 비교적 전쟁 위기 직전에서 방향을 대선회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릴 수 있는 일거에 그렇죠. 그런 예. 대단히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모험에 가깝기 때문에 예. 대기권 재진입 능력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쏜다면 예. 그것은 입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예. 그거 대신에 북한이 잃어야 하는 게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상당히 중차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예. 현행된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건 뭐 거의 외나무 다리 대결로 가겠다. 예. 그런 것이겠고요. 네. 예. 역시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과연 쏠까 안 쏠 것이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지금 상황은 우리 한미 당국의 공식 발표처럼 예의주시하는 그 이상의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액션으로 연결된 움직임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과장 해석해서 비관하거나 앞질러 가서도 안 되는 국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네. 자, 미국은 북한이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도 즉 한 7, 8개월 동안 핵 관련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이 수주일 내에 북한과 다시 대화하고 싶다는 용의를 아이오와인가 어디에 가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어요. 예. 결국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 즉 한꺼번에 모든 것을 주고받고 딱 끝내는 예. 그것을 북한 측에 압박하려는 조치로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그 압박이라는 단어가 그 적합한지 약간 좀 그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저는 사실 그 외교 안보 특히 한반도 사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가장 제가 무게를 두고 보는 거는 텍스트입니다. 네. 그 텍스트라는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국가 간에 이렇게 맺은 어떤 합의서나 공동 성명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는 공식적인 자리, 예를 들면 정상회담 끝나는 자리에서 양국 정상 또는 양국 그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이 그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하나의 텍스트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들은 2월 28일 날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했던 브리핑, 그리고 그날 그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브리핑을 기자회견을 그랬죠. 하셨죠. 네. 그 내용. 그리고 이용호 외무장과 최선희 그 외무성 부상이 했던 그런 내용, 이런 네. 것들에서 사실 벗어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존 볼턴 그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많은 그 언론에 출연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인 골격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예. 제가 왜 그 압박에 그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그 이번에 그 하노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36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2월 28일은 거의 하루 종일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헤어지기 그 와중에 직전까지 아침부터. 그 얘기를 충분히 주고받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그리고 던져놓은 상태죠, 지금은. 예. 그걸 너희 안 받으면 뭐 제재를 다시 강화하고 그럴 거다. 이렇게 뒤에 말이 들어가야지 협박이 되는데 뒤에 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날 저녁 그 하노이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압박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북한 주민들도 그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이거는 그 일단 북한에 뭔가를 던져놨고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던져놨고 그걸 기다리겠다는 말이지, 그 답이 오기도 전에 뭐 너희 안 하면 제재를 더 강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 협박이 들어가야지 이게 압박이 되는데 그 단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발 앞서 나간 해석이거나 추측이시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어쨌거나 지금 말씀 방금 답변 중에 우리가 함께 좀 밑줄을 그어두어야 할 부분은 예. 텍스트, 글로 된 합의 문서나 서명된 것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식 기자회견이나 커뮤니케 예, 이런 예. 것들은 우리가 명백히 꼼꼼히 살피고 의미를 두어야 하지만 예. 외교 관련자들 또는 회담 관련자들의 대언론이나 연설에서의 스테이트먼트 또는 코멘트, 뭐 영어를 예, 써서 예. 죄송합니다만 예, 예. 다 말이란 게겠죠. 예. 그런 것에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일희일비해서는 자칫 오산할 수도 있다. 예, 아니 그 말도 중요하지만 제 네. 말씀은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말을 밑에 이제 깔아놓고 그 위에 습자지 같은 데다 뭘 써서 이렇게 겹쳐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송 인터뷰나 여기저기서 이제 말하는 내용들도 중요하죠. 예. 중요하지만 그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는 상대방이 있고 질문하는 그 언론인이 있을 것이 거기 답변하다가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죠. 네. 원래 공식적으로 발표된 스테이트먼트에 비춰봤을 때, 겹쳐봤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습자지를 대고 비춰보고 대조해 볼 수 있는 예. 그 부분이 아주 시적인 비유인데 핵심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오늘도 아주 간명한 그리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이렇게 씹어서 들려주신 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종종 뵈시겠습니다. 그런데 본업이 지금 마감하실 때여서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경향신문 김진호 국제뉴스 대기자 전문기자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